네, 안녕하십니까. 준 아카데미 대망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영어와 관련된 강의를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어 강의 첫 번째 그 강의는 영어 문법에 관련된 강의인데, 기존에 제가 뭐 학원에서 가르쳤거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쳤던 영어 그 문법 강의들을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꼭 뭐 이것저것 다른 책들 뒤져보고 뭐 자료를 찾아보고 하지 않더라도 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강의를 듣고 관련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웬만큼 대부분의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시즌 1 차원에서 일단 이제 영문법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자, 문법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책들이나 내용들에서 다뤄지는 뭐 용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뭐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든지 간에 문장이나 그리고 글을, 하나의 문단을,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한 하나의 내용, 글이 구성이 되기까지에 우리가 단어, 뭐 구어, 절, 문장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전을 찾았을 때 나오는 그 낱말 하나하나를 다 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문법책에서 소위 말하는 팔품사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뒤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이 팔품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8가지 단어의 종류라는 것인데, 이 8가지 종류의 단어들, 뭐 명사부터 시작해서 명사, 대명사, 뭐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단어들이 자,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을 하는데,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듣게 되는 구나 절이라는 용어입니다. 구나 절은 뭐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먹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eat겠지만, 먹는 것이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보통 to eat을 많이 쓰게 되죠. to eat. 자, 지금 보시면 단어가 to라는 단어와 eat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것, 지금처럼 먹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형성하는 부분들, 그것이 구 혹은 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절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또 주어 동사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 to it은 구일까요, 절일까요? 당연히 구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누가 뭐뭐 하다, 뭐 누가 먹는다, 이런 의미의 문장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이라고는 하지 않고 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랑 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장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죠. 그렇죠? 문장. 뒤에서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문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뭐 읊는 이가 뭐뭐 하다, 뭐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시작과 끝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다, 그런 요소를 다 우리가 포괄하고 있을 때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문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패러그래프나 어떤 하나의 글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얘기를 하자면, 단어부터 문장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법이라든지
뭐 혹은 어법 이런 문제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말 그대로 이제 문단과 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해가 되겠죠. 그쵸? 리딩 파트.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 절, 문장의 간단한 정의가 되겠는데, 단어가 2개 이상 모으면 무조건 다 구도 될 수 있고 절도 될 수 있고 문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절은 주어 서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되겠고, 문장은 그 의미에다가 플러스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쵸? 정형화된 형식이 있다고 3번을 보시면 대문자를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요 3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끝이 나야 우리가 문장이라고 한다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어 문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길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뭐뭐가 뭐뭐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로 치면 명사, 보통 뭐뭐가 은는이가 해당하는 것은 명사가 많이 있는데, 명사가 동사하다라는 의미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조금씩 살펴보겠는데, 단어는 일단 단어의 그 종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이 단어의 종류를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첫 번째는 영어라는 언어는 일단 이 단어를 어순에 맞게 배열을 해서 만든 문장을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단어가 어떤 품사, 뭐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 품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품사의 종류, 그러니까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어떤 그 위치에 배열이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영어에서 그 단어의 종류, 다시 말해서 품사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이랑 다르게 영어에서의 품사는 하나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맥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품사가 뭐죠? 명사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체로 봤을 때 뭐 등이다 이렇게 되면은 명사가 되겠지만, 뭐 뒤로 이렇게 해버리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에 따른 품사들이 또 각기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백은 명사가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고 부사가 있을 수 있는 위치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이 백은 굉장히 많은 품사들이 있다는 거 굉장히 아마 놀라실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에서의 단어의 종류는 보통 8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 중에서 관사라는 부분은 사실상 뭐 문법 학자들마다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의 문법 책에서는 8품사라고 해서 8가지 종류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관사는 여기서 빠진다는 거예요. 뭐 이것을 포함해서 9품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는 여기서도 8품사라고 해서 8가지 종류로 일단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명사입니다. 명사는, 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쵸? 이거는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 지금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단어들을, 서술어 이런 것들은 뭐냐면 문장의 성분이에요. 문장의 성분. 다시 말해서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주어 서술을 얘기를 했죠. 주어 서술이라고 할 때 그 얘기는 뭐뭐 은는 이가라고 해석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뭐뭐이다 라든지 뭐뭐다라고 끝나는 부분은 우리가 서술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문장 성분이라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단어의 종류,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분사, 뭐 부사 이런 것들과의 분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거 조심하시고. 자, 일단 그래서 명사는 문장에서 4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목적어라는 것은 보통 을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쵸? 그 다음에 보어라든지 동격어,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문장 성분 파트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사는 그래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고유, 물질, 집합, 추상명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떤 명사다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따 나중에 명사 파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단어가 고유명사다, 물질명사다라는 분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얘가 셀 수 있느냐와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에 따라서 얘가 뭐 보통 명사로 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물질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자, 조금 개념이 안 잡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명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말 그대로 대신할 대자를 써서 대명사죠. 그쵸? 5가지 종류, 인칭, 지시, 부정, 의문, 관계, 요 5가지 종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 그쵸? 대표적인 게 형용사가 되겠죠. 그쵸? 형용사는 보통 다른 말로 분사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 뭐 혹은 과거 분사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문법에서 쓰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따 나중에 형용사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은 당연히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역할. 요 한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서술하는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숙녀, 이렇게 했을 때, beautiful lady, 이렇게 얘기하면은 직접 꾸며주는 말이 되겠지만, she is a beautiful lady, 이렇게 하면은, 그녀는 아름다운 숙녀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겠죠. 서술, 뭐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동사 같은 거 보통 뒤에 와서 형용사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런 2가지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eautiful인데 very beautiful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겠죠. 이거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그런데 run fast에서 fast 빠르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very 같은 게 꾸며져서 빠르게 달린다 할 때 very fast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겠고 말 그대로 달리다라는 run에 대해서 꾸며주는 말 fast 같은 거 있겠죠. 그쵸? 그래서 run fast 빨리 달린다 이거는 동사로 수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역할들을 부사가 하고 있다. 5번째는 동사인데 동사는 종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 파트는 설명할 게 너무나 많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이 종류. 자동사냐 타동사냐 다시 말해서 을르리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니까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완전히 의미가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하다라는 동작 동사라는 부분들이 있겠고 아니면 비동사처럼 뭐뭐다 라고 그냥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이런 동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6번째는 전치사인데 말 그대로 그 한자어 그대로 위치가 앞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전치사 이렇게 해서 어디 앞에 있느냐 명사나 명사구예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아까 우리 형용사 부사 역할을 잠깐 봤었죠. 그쵸?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그래서 의미는 장소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7번째는 접속사, 등위, 상관, 종속 이 3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and나 but 이런 등위 접속사를 시작으로 해서 both A and B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접속사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우리가 내용상이나 혹은 시험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감탄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오 이런 것들 그쵸 감탄사예요. 그래서 브라보, 와우 이런 것들 전부 다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말의 내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종류 중에 하나가 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단어의 8가지 종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 의미를 한정한다. 종류는 사실상 크게 알고 있는 우리가 3가지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 어와 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정관사. 정할 수 없는 명사 앞에 붙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정해진 단어 앞에 붙는 정관사 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와 절도 종류가 있는데 구와 절은 우리가 앞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했죠. 그쵸? 그와 합쳐져서 문장에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말 그대로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걸 우리가 구라고 그랬죠. 그쵸? 대신 주어 동사 형태가 없는 거.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문장에서 명사 역할. 그럼 다시 말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겠죠. 그쵸? 이것도 역시나 구 파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든지 부사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크게 분류를 하자면 명사절은 이런 것들이 있고 형용사절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부사절은 종속 접속사 뭐 when 내가 뭐뭐 했을 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부사절인데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고 어쨌든 구와 절이라는 의미에다가 앞에 명사, 형용사, 부사를 붙여서 종류를 각각 세 가지씩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문법 개론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은 여기까지 일단 먼저 봤고요. 좀 분류를 해서 이 문장에 관련된 얘기를 문법 개론 2번 파트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